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덧사파가 과학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김태진입니다. 네, 힘드시죠? 힘드시죠? 네. 근데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저희 설명의 하이라이트는 저희 실장님 대입 컨설팅이랑 대입 분석 이게 하이라이트고요. 학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원장님이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하셔서 네, 저는 빠르게 설명드릴 것만 빠르게 설명드리고 네, 부모님들 그 궁금하신 거 위주로 좀 질문 받고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실험용 대상자죠. 과정이 과학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리원, 화학원 뭐 이런 원 과목, 투 과목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다 개별 과목으로 다 찢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물화생지라는 과목은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 1학기 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투라고 불렸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단원 간의 이동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에서 내용이, 그러니까 단원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오히려 물리학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단원 자체는 줄었지만은. 근데 보시면은 예전에는 그 비슷한 내용을 1년 동안 배웠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때 그래서 필수 특강을 넣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한 학기 동안 끝내야 되는데 내신 대비를. 근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이게 정말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인데 진로 선택이 2학년 2학기부터 선택이 들어가는데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이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 진로 선택을 2학기 때 하면은 여름방학이 있다 하더라도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잖아요. 어떤 학교는 뭐 4일, 5일 이런 학교도 있어요. 저는 여름방학 때 이거를 준비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겨울방학 때 선택특강으로 넣어놓기는 했는데 아마 학생들이 이 선택특강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는 미지수예요. 만약에 뭐 국영수가 좀 탄탄하고 그 다음에 좀 그 다니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학원마다 이제 과목마다 다 특강, 영어도 특강 들어가고 국어도 특강 들어가고 다 이게 수업이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순위부터 이렇게 정하다 보면은 과학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남는 시간에 집어넣다 하다 보면은 운이 좋아서 시간표를 짤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자습 시간이 안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냥 수업만 듣고 가면은 실력이 오를 거라고,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어머님들.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그거를 체화시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아이들이 스스로 안 되니까는 아까 원장님께서 윈터 말씀하셨겠지만은 저희가 불러다가 정말 그 질문도 많이 받고 제가 예전에는 저희 학원에서 그 보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저희 과학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저학년들을 이제 1학년, 2학년 이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2학년, 3학년 위주로 수업을 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끌고 가야 될 그 아이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저희 뭐 화학선생님, 물리선생님, 지구학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강을 어마어마하게 부르십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 숙련도가 안 나와요. 그냥 수업 듣고 땡 하고 집에 가면은 네, 수업은 수업대로 들었지만은 체력은 체력대로 다 빠져 있고 아이들이 집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습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과연 여기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가 될지는 저도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일반 선택만 그래도 1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이제 끝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좀 집중적인 커리큘럼을 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학교별로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짜여져 있는 과목 편제표를 이제 제가 짜놨는데, 요 생물의 유전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라색은 다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이고요. 물화생지는 전부 다 2학년 1학기 때 끝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흰 칸이 이제 2학년 2학기 진로 선택이고 보라색이 3학년 1학기인데 그리고 빨간색은 네 이거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미 선택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선택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생명 1에서 가장 어려운 것도 유전, 생명 2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유전. 이 두 개를 집대성해 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거 선택해서 내신 대비하려면 아마 다른 과목 공부하기 벅찰 겁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뭐 메디컬 계열 중에서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내신으로 요거를 이수를 해라. 요구하는 학교가 있으면 반드시 이수를 해야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좀 피해가는 게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좀 시간을 배려하기가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메디컬 계열이랑 공학 계열이랑 자연 계열 이렇게 이렇게 나눠놓은 거는 그냥 이렇게 선택했을 때 불리함이 없다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은 웬만한 대학들은 네, 다 걸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생물의 유전을 뺐어요. 근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생물의 유전을 요구하는 대학, 뭐 생명공학이나 이쪽 요구한다, 반드시 필수다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데 요거 좀 골치 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흥고는 요게 지금 2학년 2학기 때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고 같은 경우는 좀 나아요. 3학년 1학기. 그러면은 겨울방학 때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좀 예시를 좀 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네, 평촌, 신성, 성모는 똑같습니다. 편제표가. 그래서 아까 부흥고만 제외하면은 요 생물의 유전 과목이 3학년 1학기로 되어 있어서 네, 자기가 뭐 어떻게 뭐 그 필수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네, 좀 있다라는 거죠. 학교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근데 동아고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동아고는 제가 최근에 확인했을 때까지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학교는 물화생지가 2학년 1학기 때 그냥 다 끝나요. 근데 동아고는 화학하고 생명은 2학년 1학기, 물리, 지구는 2학기로 나눠놔서 만약에 물리와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눠놓을 수가 있어서 네, 요거 조금 이제 아이들한테 학업 부담감이 좀 덜어질 수가 있는 요인이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나눠놓다 보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 3학년 1, 2학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역학과 에너지 잘못된 것 같은데 바뀌었는데. 아 이거 바뀌었나요? 네. 아 그럼 제가 최근 거를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거 아닌데. 그러면은 네 요거는 이제 좀 네 제가 25년 신입생 기준으로 제가 한 2주 3주 전쯤에 제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저희 1학기에 다 저희가 물화생지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물화생을 선택했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 그럼 맞는데 올해 신입생이면은 25년 신입생 기준 제가 3주 전쯤에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한 건데 이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학교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긴 한데 대동소이하더라도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우선고는 진로 선택에서 이제 조금 3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요 차이가 조금 있고요. 여기도 역시 생물의 유전은 3학년 1학기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이제 이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이나 이런 과목들이 수능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신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여유 있게 써서 3등급부터는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실장님께서 이제 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유 있게 봐서 2등급까지 그나마 좀 괜찮다라는 거지 사실은 1등급을 노려야 합니다. 그래서 네, 1학년 때부터 과학적 사고방식을 훈련을 시켜왔고요. 저희 선생님들께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치동에서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대치동 이제 암흑의 스킬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일부 강사님들이 문제를 좀 빨리 풀고 식을 좀 줄여서 보통 뭐 한 문제 푸는데 5분 이상 걸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뭐 30초 안에 풀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열광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물론 저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유형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스킬을 익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내신 대비 때 문제를 많이 푸는 아이들은 1000문제 가까이 풀어요. 보통 500문제 이상은 풉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적용되는 스킬들이 생명 유전 같은 물론 유전이 이제 빠지긴 했지만은 예전에 이제 유전 같은 경우는 그 유전 중에서 어떤 작은 개념 하나가 있어요. 이 개념에 있는 문제의 유형을 푸는데 한 49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스킬을 다 외운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외워도 써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좋은 거는 문장을 먼저 해석을 시켜줍니다. 제가 이제 화학을 들어가면 제가 이제 화학하고 생명 담당인데 화학 수업을 들어가면 첫 시간에 제가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화학은 국어다. 문장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g당 뭐 몰수, 뭐 1개당 질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이런 이제 포맷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수식으로 바꿔야 돼요. 수식으로 이 문장 자체를.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바꾸기만 하면은 여기 수식으로 바뀌면은 나머지는 다 비례식이고 그리고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럼 이거 중학교 수준이면 다 푸는 거거든요. 계산은.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원이 아이들이 화학을 포기하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 포기하는 이유가 수식을 못 만들고. 그러니까 아무리 스킬을 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식으로 전한다는 사고가 안 되면은 아이들이 문제에 접근조차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고요. 그래서 과학을 잘하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 수업 시간에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가장 좀 두드러진 현상인데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이제 똑같이 2학년 올라가요. 큰 아이도. 근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제가 가르쳐요. 제가 가르치는데 너 이거 아빠가 얘기한 거 이해됐어? 라고 하면은 뭐 대충 된 것 같아. 다 그래요. 수업 시간에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좀 공부 좀 많이 해왔던 아이들은 선생님 좀 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보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거의 70~80% 아이들은 안 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말 듣고 가요. 듣고 가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마침표를 찍자고 얘기를 해요. 너 지금 완벽히 이해하고 가도 어차피 집에 가면은 80% 이상 까먹는다. 그냥 느낌만 나는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했더라면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히 이해하고 가도 그 정도인데 이걸 그냥 대충 그냥 느낌만 알고 가게 되면은 아이들은 어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서 다음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오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수업 시작할 때 질문을 던져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복습 안 되겠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리뷰하는 시간만 20분 넘게 할애를 합니다. 그 리뷰하는 시간이 뭐냐면은 전 시간에 배웠던 걸 제가 칠판에다 쭉 쓰고 제가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럼 리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필기한 거 찾아. 그래서 필기한 것 중에서 찾으면 돼요. 근데 필기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넘어져 봐야 아이들이 빨리 뛸 수 있듯이 시행착오 없이 가면은 아이들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시킵니다. 자, 노트에 적었어? 찾아봐.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제가 안 적어. 또는 집에다 놓고 왔어요. 뭐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봐봐. 이래서 문제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네가 지금의 이 느낌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노트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래서 만든 노트.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만든 노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졸업생들 중에서 노트 필기 잘한 아이들 거는 제가 다 받아요.
제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어머니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노트 정리 잘하는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그 학생들 걸 받아서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노트 필기하는 것부터 다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주면 못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어요. 써머리라는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머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선생님이 이거 요약 정리해가지고 써머리 해가면서 공부해라 그러면 했잖아요. 그게 뭔 줄 알고 했잖아요. 지금 아이들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요. 이게 아이들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배운 적이 없는. 저도 이거를 최근에서야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이들이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왜 못해요? 그냥 아이들이 학업이 그냥 저하됐다. 막 뉴스에서 맨날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 이 아이들이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이 써머리 하는 능력, 요약 정리하는 능력, 노트 정리하는 능력,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부터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냥 하라고 시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네, 그 정리하는 법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좀 오래된 학생들일 거긴 한데 네, 잘한 케이스죠. 이렇게 정리를 해와요. 집에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리 못하죠. 네, 이 학생은 진짜 오래된 학생인데 이 학생이 남학생이고 이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제가 하도 이제 이 학생 것만 보여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왜 저 학생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를 찾다가 올해 초에 이 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 학생이 졸업한 지 이제 꽤 돼가지고 안양여고 출신이거든요. 지금 올해 삼성전자 최연소 과장으로 입사했어요. 고대 화공과 나와서 석박사 나오고. 근데 제가 이제 이 학생 노트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예전에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자기 느낌을 적어야 돼요. 문제 꼼꼼히 제대로 읽기. 그 다음에 문제 자체는 힘들어 보이지만은 풀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학생이 이제 풀었을 때 풀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왜 틀렸냐 그 느낌이 그때 자기가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그 느낌을 이제 다 적어놔요. 이제 단편적인 것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녀석 노트 보면은 완벽히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이제 두 녀석 다 했지만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쪽 면에다가 요약 정리 해주고 다른 한쪽에 이렇게 문제. 이것도 제가 오답 정리할 때 손으로 쓰지 말라고. 이거 써봤자 다 글씨 연습밖에 안 되고 다 노동이에요. 오려 붙여라. 선생님 그러면은 문제가 앞뒷면으로인데 이건 어떻게 해요? 갖고 와. 복사해줄게. 단면 복사해줄게. 갖고 와. 다 오려요. 오려가지고 그래서 노트가 원래 노트 두께가 요만하다면은 이 학생이 졸업할 때쯤 되면 두께가 이만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붙여서 그때 자기가 그 풀었을 때 틀렸을 때 그 느낌을 적어놔야 돼요. 왜냐면은 그거 그대로 똑같이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키는 거고요. 이 학생도 이제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넣어봤는데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안 보여줘요. 어머님들한테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 노트 제가 원본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이들한테 안 보여주는 이유는 얘도 남학생이에요. 얘는 이 학생은 수능 성적표가 자유이용권이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이제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는. 근데 안 보여주는 이유는 너무 잘해가지고 이 녀석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쉬는 시간에 그냥 노트 정리하고 그림 그리는 게 취미인 거예요. 이 녀석은. 그냥 노트 정리하는 게 취미인 거예요. 그냥 예쁘게 그냥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노트가 나와버렸는데 이거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다 포기해요. 선생님 노트 안 해. 난 저렇게 못해요. 그래서 안 보여요. 남학생들 포기합니다. 여학생들 일부 여학생들 같은 경우 우와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이제 욕심 부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남학생들 난 저렇게 못해. 안 해. 이렇게 포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한테 제가 안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노트 정리를 시키는 이제 이유가 개념 정리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고 저희 선생님들 이제 그 1학년 때 이제 보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그걸 아이들이 체화시켜야 돼요. 체화시킬 때는 반드시 자기의 언어로 체화시켜야 돼요.
수업을 들어서 이해를 했으면은 본인의 언어로 체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트 정리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내신 관리할 때는 그 적중률 이제 분석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상 문제를 통해서 실전 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험해보셨죠? 아이들 통합과 저희 학원 이제 보내보셨으면 매주 와가지고 확인학습 하잖아요. 이게 백지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주에 배웠던 거 와서 그냥 다 쓰고 서술하고, 서술형도 문제예요.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는 숙제가 나가잖아요. 그럼 문제집에 보면은 서술형 문제가 단원마다 두세 문제씩 있어요. 안 풀어요. 애들이 안 풉니다. 너 이거 서술형 문제를 왜 안 풀었어? 그러면 우리 학교 서술형 안 나오잖아요. 매년 달라요. 매년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도 서술형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요. 요거는 제가 올해 받은 아이들한테 받은 이제 카톡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다 열심히 따라온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뭐 대부분 학생들 다 열심히 따라와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받은 내용인데, 이제 유학생이나 이제 유학생 이제 고3 아이들이 있긴 한데, 요게 이제 올해 고3 학생인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5번 설명회 때 제일 많이 자랑하는 학생이에요. 대학은 좋은 대학을 가지는 못했어요. 좋은 대학을 가지는 못했어요. 본인이 수시 원서 접수했던 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가긴 했지만, 그 대학이 그렇게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대학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저는 이 학생이 기특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게 2학년 때, 이 학생 2학년 때 생명 내신이 5등급이었어요. 5등급. 그래서 정말 다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기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5등급이 나와버리니까,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는 다른 과목도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생명은 믿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는 아이가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가 상심을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상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그 욕심이, 의욕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너 그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근데 너 선생님 그렇게 무리하게 시키지는 않잖아. 알잖아.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2등급은 맞춰줄게. 수능 2등급은 맞춰줄게. 그래서 요게 부평 점수예요. 반에서 1등, 전부 3등. 그래서 2등급 나왔어요. 시키는 대로 했던 학생이고 끝까지 믿고 쫓아왔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특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 너무너무 지금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학생이고요.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우려했던 학생이 이제 이 학생이었는데 성적을 물어봤는데 울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 이번 올해 울면서 전화를 받아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학생인데 선생님 저 망했어요. 저 그냥 정시나 준비할까봐요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해가지고 몇 점이냐 도대체. 채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시험지 보내봐라. 내가 채점할게. 시험지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점수를 계산을 했더니 66.6이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온 거죠. 시험지를 봤더니 문제 난이도는 어려웠어요. 시간 내에 풀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점수가 많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2등급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너 이렇게 수시 포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등급은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아. 조금 우리 기다려보자. 했더니 1등 했다고 이렇게 인증 사진까지 이렇게 보냈어요. 66점 보이죠? 그래서 전교 1등 했어요. 아이들이 점수만 놓고 보면 실망할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생명이 유전 파트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66점 받아도 전교 1등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아까 요 유전을 제가 한 군데다 모아놨다고 그랬죠. 우리 이제 그 예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물의 유전 그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있으면 그래서 피해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일단 1학기 때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지구과학을 요구하는 학교가. 그래서
네, 물리화학 생명 위주로 저희가 배당되어 있고 그래서 1학기 때까지는 네, 이거를 내신 준비를 그냥 지금부터 내신 준비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 준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내신 준비를 쭉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동안에는 진로 선택 주요 단원을 선택 특강으로 마련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체력이나 시간이 나올지는 네, 좀 미지수고요. 그래서 이 진로 선택 2학년 2학기 진로 선택은 여름방학 시작하니까 기말고사 끝난과 동시에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그래서 선택 과목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2학년까지는 여차저차해요. 네, 문제는 3학년입니다. 3학년 때 진로 선택이 지금은 추과목이 절대평가인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는 진로 선택이 다 100분위 석차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을 챙겨야 돼요. 무조건 챙겨야 돼요. 근데 수능은 통합과학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과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진로 선택 수업이랑 통과 수업이랑 이거를 둘 다 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그러니까 중간고사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3월까지는 고3 올라가기 전부터 겨울방학부터 3월까지는 통합방학 1, 2를 파트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좀 심화로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물지 시간이 따로 있을 거고 화생 시간이 따로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주 2회로 좀 심화 있게 들어가서 1, 2를 끝내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신 대비 들어가야 돼요. 진로 선택 내신 대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실전 모의고사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매주 볼 거예요. 모의고사는 매주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감을 잃지 않게 유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문에 시간이 많이 뺏기지는 않을 거예요. 모의고사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하고 그렇게 기간을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가 끝나면은 네, 그동안 모의고사 통해서 저희가 정답률이랑 오답률이랑 틀린 문항 개인별로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 분석해서 네, 약점 체크하고 고난도 문제 풀어서 네, 수능 실전 대비하는 이렇게 3학년 때까지 허리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희 예비고의 정규 강좌고요. 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거를 개설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수금에다가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이에요. 어차피 이걸 한 학기 분량을 끝내야 돼서 네, 주 1회 수업으로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금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고의 생명과 이렇게 고의만 생명만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놨고요. 나머지는 네, 이렇게 정규 강좌로 방학이 끝나도 이 시간대가 유지가 될 겁니다. 생명 같은 경우는 방학이 끝나면은 시간대가 좀 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물리하고 화학은 이렇게 필수 특강으로 평일에 한 번씩 수업이 편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진로 선택 특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화학과 에너지, 물리 파트고요. 화학 반응의 세계와 물질과 에너지, 이게 화학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물질에서 이게 생명. 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들어가는 과목들이에요. 요 과목들이. 그래서 겨울방학 때 자기가 좀 여유가 돼서 요거를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네, 이렇게 수강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겨울방학 때 해도 2학년 1학기 동안에는 멈추죠.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아이들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 수행도 바쁘고요. 2학년 1학기 때 수행도 해야 되고 다른 내신 과목도 챙겨야 돼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트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의 언어로 쓴 노트 정리가 필요하고 그 노트에는 본인의 코멘트가 달려야 돼요. 이때 선생님이 무슨 예를 들었어. 이런 코멘트가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학기가 지나고 나서 노트를 이렇게 쓱 보면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많이 네, 떠오를 겁니다. 기억이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기존 학생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과학이 궁금해서 네. 오늘 설명해 올 건데 이 필수 특강하고 정규랑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제
특강을 꼭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는 정규 강좌하고 필수 특강인데 어머니 그냥 수업이 1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리 수업하면 물리 화수 중에 하나 해야 되고. 네네. 예, 그렇게 해야지 진행이 됐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필수 특강으로 따로 빼놓은 이유가 아이들이 시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안 맞으면은 네, 만약에 화요일 2시가 안 맞으면 수요일 11시에 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선생님이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는 선생님별로 다 똑같이 나갑니다. 진도는 선생님별로 다 똑같이 나가는데 특강 선생님이 바뀔 수는 있어요. 네. 괜찮은 거. 같은 선생님한테 계속.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신동이니까. 네. 만약에 제 생각이니까 네. 정규 강좌 때뭐 1단원을 여기까지 배우면 그 다음 이어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끼리 진도 다 맞춥니다. 네, 진도에는 맞추는데 네네네. 이제 물리 만약에 2학년 1학기 과정을 네. 오늘은 뭐 50페이지까지 배웠으면 51페이지부터는 이제 특강 화수 중에 네네. 하나 나가고 이런 네네. 식이잖아요. 네. 아, 그게 상관이 없다. 네. 똑같이 나와요. 선생님, 저 생명 수업이 수급이 네네. 그 수급 2번 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 생명과학 그 방학 때 다 끝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합니다, 개강이. 아, 개강이 늦고 네. 그다음에 그럼 3월달 돼서 또 개강하는 반은 아니요, 처음부터 요 반, 그래서 이제 끝나고, 텀이 한 번 끝나고요. 네. 그 다음에 내신 심화로 들어가는 반은 주말로 제가 옮길 거예요. 아, 주말.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3학년이나 다른 학년들은 이제 반을 좀 합반을 하고 제가 공강을 만들어서 주말반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생명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공강이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네, 깔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생명을 안 깔려고 했었어요. 네. 생명을 안 깔려고 했는데 생명 수요가 그래도 저희 다니고 있는 재원생 중에 수요가 있어가지고 이걸 나몰라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학생한테 맞춘 거예요 사실은. 여기 시간이 되니? 그랬더니 선생님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방학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너 좀 대기해 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늦게 개강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 3월달에도 다시 생기긴 하신다는 거죠? 네네. 좀 늦게 뭐 조금 주말반으로.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좀 네. 타이트하게 빨리 네. 하시나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2번째 듣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2번째 듣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첫 수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기본 수업이 왜냐면은 그 제 입맛에 맞게 아이들을 다 이제 세팅을 해놔요. 제 입맛에 맞게 문장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 해석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뭐 생명 같은 경우는 그래프 보는 법,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 노력 이런 게 이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미리 좀 많이 입혀놓는 편이죠. 그래서 그 기본 강좌가 가장 중요해요. 네. 물리 수업이 네. 저 3개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일요 강좌는 문제풀이가 조금 이제 그 진도가 네. 제목이 좀 다른데 2번째 듣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인가요? 아니면? 먼저 시작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저희 아, 일단 저 1호밖에 안 되는데 현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어머니 그 문의를 만약에 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시간표를 지금 요거는 확정된 시간표고요. 어머니. 지금 물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개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간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기다가는 지금 게재를 안 해놨는데,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데스크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어머니께서 조금만 이제 대기해 주시면은 열 수도 있어요. 네, 10명 이상이 돼야 가능성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될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는 아무튼 한 번 들었던 친구들이 들어야 하나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기초인 학생은 조금 힘들죠. 나는 실은 조금 아 했나요? 한 달 정도 여름방학에 조금 듣긴 했어요 물리를. 근데 이제 학기가 되면서 다시 또 그만두고 이제는 진짜 어디까지 혹시 요 1단원까지는 했나요?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한 달 정도 했으면은 아, 그래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끝까지 다 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시간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지문과학은 네. 개설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개설 예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에서 원하는 과가 거의 없어요. 지구과학. 건축은 지구과학이 거의 필수로 얘기를 하시던데 많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일부 지질 관련된 쪽 말고는 필수로 요구하는 데는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 그 컨설팅 시장님한테 한번. 네, 그러면 어쨌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네. 지구과학은. 그럼 산울대도 없어요? 근데 지구과학은 만약에 뭐 수요가 한반 만들어질 수 있는 수요가 있다라면 지구과학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열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는 게, 왜냐면은 반을 하나 열려면은 선생님 공강이 일단 만들어져야 돼서 저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공강 없이 다 수업이 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어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 네네. 선생님 그 진로 선택 특강에서 생명 같은 경우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생명과학을 안 들었던 아이들 들으시는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그냥 판 안에 정상적으로 그럼 저희가 최소 인원은 뭐 두세 명 정도부터 여기 모이면 바로 개설이 되는데, 최대 인원은 뭐 리미트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한 10명 내로 그냥 컨택하십니다. 네. 화학을 선생님이 다 하시나요? 아니면 화학은 저하고 다른 쌤하고 이제 두 분이 나눠서. 선생님이 여기 알 수 없나요? 아, 네. 네, 아니 아까 필담도 달라지신다고 하는 거가 저는 조금 그래서 아,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들을 좀 너무 비밀인데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좌명 앞에 MT 이렇게 있잖아요. 영문자 있잖아요, 어머니. 요게 같으면 같은 선생님이에요. M이 같으면 같은 그러니까 요게 M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 화학에 T와 L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T와 L이 아, 있잖아요. 이게 네, 같은 선생님. 선생님 C세요, 네, 저는 칩니다. 아,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학하고 생명만 하고, 네, 저희 물리 선생님, 그 다음에 화학생이 따로 계시죠. 궁금한 점 있으시죠? 생물의 유전이 정말 많이 어려울까요, 선생님? 네, 오늘 이거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다라면은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학기 중에 이게 쳐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선택을 다 한 상태에서 지금 네.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아마 학교 선생님 재량인데 네. 그게 쉽지는 않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 재량이신데 만약에 가고자 하는 대학과나 뭐 여기에서 필수로 원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너무 겁을 드렸는지 근데 제가 가르쳐본 결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선생님들이 이거는 폭탄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과목이라서. 지구과학 선생님 네네. 스스로 인간보호를 할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제가 문의 들었을 때 3월에는 지구과학 수업이 있을 것 같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장담을 못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네. 이제 물리화학은 필수로 하고 네. 저는 다른 학원에서도 이제 생명이나 지구과학은 편한 걸로 그냥 들어도 된다 하셔도 저희 아이 지구과학을 하긴 했거든요. 지구하기 편하긴 하죠. 근데 그랬는데 지금 네. 막 생명을 더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좀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저기 끼워넣기가 편하니까요. 어떤 학교를 쓰든지 간에 여기저기다 이제 끼워넣기가 편하고 생명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유전이 빠졌잖아요. 할만한 거죠. 제일 어려운 게 유전인데 물론 진화 파트가 들어갔는데 이 진화가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막 공룡 외우고 암석 외우고 이 진화가 아니라 네, 다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진짜 어려움 없이 넘어가요. 어디가요? 진화 파트, 생명의 진화 파트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예전 유전보다는 쉽게 넘어갈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어떤 과를 써도 뭐 이렇게 불리함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그러니까 화학하고 생명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껴넣기가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던 거고. 개강 날짜가 정확히 나왔나요?
네, 개강 날짜는 저희가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을 합니다. 아까 생명만 11월 13일 개강입니다. 방학하고 나서 해야 돼서. 아이들이 좀 많이 혼란스럽고 공부해야 되는 양이 늘어난 것도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학교는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또 막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신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자기의 목표나 꿈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냥 포괄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저거 그냥 다 선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다 내신 때 다 이 중압감 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선생님들이 아마 보강 어마어마하게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취도가 안 나오면 내신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포도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